안녕하세요. 오리엔탈 메디슨 한약 재질을 소개하는 오메튜브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온병만 남았는데요. 이건 좀 빡시게 할 겁니다. 왜냐? 은교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죠. 약국 가서 목 아프다 하면 무조건 은교산 준다고. 여기서 아예 그냥 파버릴 겁니다. 처음 이 감기 시리즈를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온병이라는 건 현대의학적으로 급성 전염병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풍사, 한사, 습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풍사는 바람, 한사는 차가운 기운, 습사는 습한 기운 뭐 이렇게 되는데요. 온병은 다릅니다. 온병은 온사 또는 열사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예전에 풍사, 한사, 습사 이런 거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었다면 온사, 열사는 확 뜨거워졌죠.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사기의 성질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몸에 들어왔을 때 작용하는 것도 또한 다르겠죠. 이걸 먼저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그 풍사, 한사, 습사를 몰아내는 약들은 소위 말해서 신온해표제라고 합니다. 매울 신자, 따뜻할 온자. 그 맵고 따뜻한 약으로 체표의 증상을 풀어내는 약 이렇게 됩니다. 계지탕, 마왕탕, 갈근탕 이런 것들 다 이쪽 계열로 들어가요. 왜냐? 기본적으로 추워서 걸리는 거거든요. 중풍, 상한.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데펴야죠. 근데 온병은 달라요. 사기 자체가 원래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사기의 따뜻한 성질을 차갑게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약들은 신온해표제가 아닙니다. 신량해표제라고 불러요. 한 글자 달라졌죠. 따뜻할 온 대신에 서늘할 양자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차가운 약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의 그 따뜻한 기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대표되는 약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요거 은교산이 됩니다. 은교산. 상한, 중풍, 습병 뭐 이런 것들은요 원래 그 주리 즉 땀구멍을 통해서 그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걸린다고 한방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온병은 좀 다릅니다. 그 목구멍을 통해서 즉 인후를 통해서 폐로 직중한다,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하고 많이 닮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의 성질이 따뜻하다. 이 따뜻한 성질의 사기가 인후를 통해 폐로 바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게 바로 은교산증의 병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따뜻한 성질의 사기는 그 인후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인후에 있는 진액을 따뜻한 성질의 사기가 싹 다 말려버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후가 반드시 바짝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후통은 당연히 생기겠고요. 그리고 폐로 들어가서 정상증이 일어나게 됐죠. 그 열로 인해서 몸에는 발열이 생기는데 이 발열의 형태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감기 걸렸을 때 같이 막 열이 막 펄펄 끓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후끈 달아오른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전에 걸렸을 때 정확하게 이 상황을 겪어봤고요. 후끈 달아오르고 나서 다리 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자들이 자기가 열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다 까먹어서 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는 건 열이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증상 감별이 약간 빡세집니다. 이 열이 강할 뿐더러 원래가 따뜻한 사기라서 오한은 별로 없습니다. 아예 오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춥긴 추운데 아주 약간만 춥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오한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열 미오한이 정증입니다만 원래 이렇게 책에는 써져 있고요.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폐로 사기가 직중을 해서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침 가래는 거의 무조건 생기고요. 뭐 초기니까 노란색 찐득한 가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뭐 하얀색 가래 나오면서 기침하는 정도.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머리 두통 내지는 뭐 어지러움증이라고 가끔 말하기도 하던데 두통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증에는 콧물 코막힘이 없어요. 이게 사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복잡한 게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마행의감탕증 이게 같이 붙어버리는 경우에는 콧물 코막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저도 이제 대략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콧물 코막힘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은교산증은, 자, 발열이 있는데 후끈거리는 느낌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오한이 있는데 심하지 않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세 번째, 기침 가래는 반드시 있지만 그닥 심하지 않고, 네 번째, 목은 반드시 바짝 마르면서 아프고, 그리고 다섯 번째, 콧물 코막힘 없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동시에 해당되어야만 은교산 정증입니다. 지금 그 정말 미친듯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도 또한 온병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서울 이제 성모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코로나에 대한 증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 거의 똑같죠. 그 줄 쳐놓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에 걸렸을 때 원래 극초반에 쓰는 약은 원래 은교산이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극초반에 쓸 수 있는 거고, 코로나는 그 병의 진행 과정이 너무 빨라가지고 은교산증은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바로 다른 증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요. 오심, 설사와 같은 이런 위장 증상까지 일으키는 단계까지도 그냥 순식간에 쑥 다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 은교산 워낙들 많이 뿌리시죠. 만약 태양병 상한이나 중풍에 은교산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상한 중풍은 차가운 사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신온해표제를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못해서 반대의 성질인 신량해표제, 즉 은교산을 쓰면 지금 따뜻하게 데펴야 되는 상황인데 더 차갑게 만들어버리겠죠. 소위 말해서 면역력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막 목 더 붓고 막 증상 미친듯이 심해지고, 이제는 병원 가서 항생제를 엄청 세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잘 못 믿겠다 하시면 약사님들은 지금까지 은교산 드렸던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낫지 않고 더 심해져서 병원 갔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약국 와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국을 옮겨버리든가. 자, 그럼 반대로 은교산증인데 잘못해서 갈근탕 줬다.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사기가 들어와서 몸을 차갑게 식혀주는 신량해표제를 써야 하는데, 잘못해서 반대 성질인 신온해표제, 즉 갈근탕을 쓰면 더 뜨겁게 만들어 버리겠죠. 사기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고 염증 자체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난리 나릅니다. 열이 훨씬 더 심해지면서 부작용 나서 역시 병원 가고 항생제 세게 받아오게 됩니다. 자, 뭘 얘기하고 싶냐? 한마디로 은교산 함부로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아주 그냥 만년 썰을 풀면서 그냥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나요, 진짜. 자기가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잘못 먹었는데 부작용 안 나고 현상 유지만 돼도 엄청 다행인 거예요. 잘못 쓰면 엄청 후되게 부작용 나는 게 은교산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감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이제 만약 은교산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나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 하면 바로 약을 중단하시는 것도 몸을 더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럼 목 아플 때 뭐 써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공부해야죠. 마법 같은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병리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신 없으면 소염진통제, 프로폴리스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은교산은 손대지 말고. 자, 여기까지 이제 몇 화에 걸쳐서 이제 초기 감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한번 싹 다 훑었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일반인이 아닌 약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조금 지쳐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당분간 업로드를 조금 쉴까 합니다. 구독자도 별로 없고 돈도 안 나오는 거. 약사 한약에 보탬이 좀 한번 되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번 해봤는데,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지쳐가지고 나중에 체력도 좀 회복되고 시간도 좀 널널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기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사실 주타기시 약사님들이라 일반인들은 거의 알아듣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는 되도록 훨씬 더 쉽고 친근한 알아듣기 좋은 컨텐츠로 들고 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분간 안녕, 아디오스.